본격적인 시청에 앞서 황금비 시니어TV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시니어를 위한 과일 섭취 시간표 및 당뇨 관리 가이드는 현대 영양학적 데이터와 공인된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당뇨 수치, 당화, 혈색소, 인슐린 저항성, 간 기능 상태, 소화기 질환 유무 및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과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정보가 모든 시청자분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중증 당뇨 환자나 만성 심부전증으로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과일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황금비 시니어TV는 시니어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본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행해진 개인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는 채널 측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식탁, 활기찬 황금빛 노후를 응원하는 황금비 시니어TV입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밥은 안 먹어도 과일은 꼭 챙겨 먹는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녁에 사과 먹으면 독이다. 당뇨 있으면 과일 절대 먹지 마라. 도대체 어떤 말이 정답일까요? 몸에 좋으라고 먹은 과일이 내 몸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되셨죠? 오늘 황금비 시니어TV가 그 모든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오늘 당뇨 걱정 없이 과일의 단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기적의 과일 시간표와 10가지 식사법을 아주 밀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고 과일을 보약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과일 속 성분이 시니어의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 생화학적 진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과당 프록토스의 반전입니다.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포도당과 다르게 혈당을 즉각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60대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남은 과당은 즉시 지방간으로 변하고 복부 비만의 주범이 됩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과일의 당분을 금방 에너지로 썼지만 시니어의 세포는 당분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는 과일은 췌장을 혹사시키고 당뇨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셋째, 식이섬유와 칼륨의 순기능입니다. 그럼에도 과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피토케미컬과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 때문입니다. 결국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배우실 10가지 비법은 여러분의 미각을 살리면서도 장기는 편안하게 만드는 시니어 맞춤형 과일 섭취 공식입니다. 첫 번째 비법, 사과는 아침, 포도는 남 마이너스 생체 리듬의 원칙.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아침 식전이나 식중에 먹는 과일의 유기산은 위액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당분이 높은 포도나 수박 같은 과일은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드세요. 그래야 과당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바로 에너지로 소비됩니다. 두 번째 비법, 저녁 8시 이후 과일 금식 마이너스 간과 췌장의 휴식.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깎아 먹는 과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면 중에는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밤에 섭취한 과당은 100% 간의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또한 과일의 수분은 야간뇨를 유발해 시니어의 숙면을 방해합니다. 과일은 해가 지기 전에 마감하는 습관, 이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비법, 식후 즉시 섭취를 피하라. 마이너스 발효의 위험성. 많은 분이 식사 직후 입가심으로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오면 앞서 먹은 음식물 때문에 과일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과일의 당분이 발효되면서 가스를 유발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 혹은 식사 30분 전 식전 과일이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 비법, 껍질째 먹기 마이너스 식이섬유의 방어막. 과일 알맹이는 당 덩어리지만 껍질은 그 당의 흡수를 막는 천연 제동장치입니다. 사과, 포도, 참외 등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최대한 깨끗이 씻어 그대로 드세요. 껍질 속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비법, 주스보다 생과일 마이너스 세포를 씹어라. 과일을 갈거나 착즙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일이 아니라 설탕물입니다. 식이섬유가 파괴된 주스는 간에 큰 충격을 줍니다. 60대 이후에는 치아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침이 당 대사를 돕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비법, 단백질과 짝꿍 마이너스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과일을 단독으로 먹기보다 아몬드 몇 알이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과일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섭취 전략입니다. 일곱 번째 비법, 한 주먹의 법칙 마이너스 과일별 1회 척정량. 당뇨가 걱정된다면 딱 내 주먹 크기만큼만 드세요. 사과 1개, 배 14개, 귤 1개, 딸기 5알 정도가 시니어의 1회 척정량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도 양이 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덟 번째 비법, 당지수지. 아이가 낮은 과일 위주로 선택하라. 달콤한 열대과일 망고, 파인애플보다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나 토마토, 키위처럼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가까이 하세요. 특히 토마토는 과일처럼 즐길 수 있으면서도 당 걱정이 거의 없는 시니어 최고의 간식입니다. 아홉 번째 비법, 말린 과일과 통조림은 퇴출하라.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5배 이상 농축됩니다. 무심코 집어먹는 건포도나 말린 망고는 설탕 덩어리를 씹는 것과 같습니다. 통조림 과일 역시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으므로 시니어의 식탁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항목입니다. 열 번째 비법, 약 복용 시
주의사항 자몽과 산성과의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몽 성분이 약의 대사를 방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다면 산도가 높은 귤이나 오렌지를 공복에 드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금비 시니어TV 구독자 여러분, 과일을 보약으로 만드는 똑똑한 섭취 시간표와 10가지 비법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과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대로 해가 지기 전 껍질째 척당량을 지키신다면 당뇨 걱정 없이 자연의 단맛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과일을 먹고 난 뒤 유독 피곤하거나 입이 마른다면 양을 줄이라는 신호입니다. 지혜로운 과일 섭취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달콤하고 황금빛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당뇨 걱정하시는 주변 친구분들이나 배우자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주는 큰 선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시니어를 위한 더 진실된 정보를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과일의 향기처럼 상큼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비 시니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